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데이터는 어떻게 이루어진가? 여러분 이거 0101010 이렇게 된 그림들 많이 봤을 거예요. 매트릭스 뭐 촤르르 노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10진법을 2진법으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데이터를 기록할까요? 이 자기장을 갖다가 자성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자성체를 이쪽으로 몰거나 이쪽으로 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 이렇게 자성체를 이렇게 전자석으로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면은 0, 1, 0,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진법을 2진법으로 바꾼 저 숫자를 제가 드리는데요. 컴퓨터는 모든 걸 다 2진수로 바꿉니다. 0과 1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그것을 0일 때는 여기, 0이 1일 때는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전자석으로 이렇게 저장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게 나중에 램에 강에는 램으로 저장할 때는 0이냐 1이냐를 똑같이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된 게 아주 디테일하게 01010101 이렇게 다 저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2진법을 씁니다. 0101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또 8진법, 16진법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면은 이제 비트 바이트로 넘어가면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16비트, 32비트, 64비트 얘기하는 것까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로 바꿔서 기록을 한다. 자, 그럼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0과 1로 기록을 막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기록 막 하고 있을 때 팍 충격이 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헥사 값이라고 해서 이 컴퓨터를 실제로 보는 건데 여기 보면 0101도 있지만 A, 1, 7, 뭐 8, B 뭐 이렇게 알파벳도 보이죠. 자, 이건 뭐냐면은 바로 16진법입니다. 16진법에서는 9 다음에 10이 아니고요. A부터 F까지 가고 16이 쉽게 말해서 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16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컴퓨터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16진수로 보여주는 건요. 컴퓨터는 원래 2진수인데 우리가 볼 때 2진수가 너무 기니까 이걸 다시 16진수로 바꿔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기 편하라고. 근데 이게 편합니까? 하나도 안 편하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 16진수를 보고 대충 뭔지 파악을 합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가 막 흐르는 그 숫자 속에서 매트릭스 실체를 보듯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죠. 다만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컴퓨터는 모두 2진수로 계산을 한다. 다만 16진수까지는 보여주긴 한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로 여러분 아시라고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전자석이 기록을 했다 안 했다 이게 하나의 비트입니다. 0, 1 이게 비트입니다. 1비트라고 해요. 1비트. 그리고 1비트가 8개 모인 것을 1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2의 8승이거든요. 1바이트로 표시할 수 있는 게 2의 8승이라서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8승.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2의 8승 하면 256이 나옵니다. 이 256이라는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256이라는 숫자. 256을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024가 되죠. 1024. 그래서 보면 1kB는 보통 1kg는 1000kg 1000g을 1kg이라고 하죠. 그럼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000바이트가 1kB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8비트로 계산해 가지고 1의 8승에서 256 곱하기 4에서 1024, 1000에 가장 근접한 1024를 1kB라고 합니다. 1kB.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계산 문제가 생기는데요. 1메가바이트는 1024kB고요. 1기가바이트는 1024메가바이트고요.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 위에는 페타바이트가 있고요. 헥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여타바이트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통 테라바이트까지 들어봤죠. 몇 테라다. 야, 나 하드 몇 테라야. 내 하드디스크 2테라야, 3테라야 뭐 이렇게 애들 얘기를 하죠. 이 1테라바이트가 1024기가바이트라는 거죠. 참고로 구글 데이터 센터에 초당 주고받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1.13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페타바이트. 1024 테라바이트. 여러분 그 하드디스크 몇 테라 이러는데 여러분 1테라짜리 하드 꽉 채우려면 정말 엄청난 용량 뭐 영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넣어야만 채울 수 있거든요. 구글이 1초에 그냥 인터넷으로만 주고받는 데이터량이 초당 1.13 페타바이트. 와, 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구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 용량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엄청나죠. 참고로 구글 포토 사진이 그전까지는 업로드가 무제한이었었습니다. 4000픽셀 이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업로드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풀 HD 사이즈로는 무제한 업로드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무제한 업로드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올려서 무제한 정책이 끝나고 그 다음 유료 정책으로 바뀌거든요. 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진짜 얼씨구나 하면서 모든 사진 데이터 다 올리고 있었는데 왜 구글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느냐. 그 진짜 그 서버 증설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전 세계 유저들이 데이터를 마구 올리니까 도대체 용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클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데이터들을 그냥 마음이 넓어서 다 받아준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소스 자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딥러닝을 하려면 자료가 많아야 되거든요. 사람 얼굴 인식을 하려고 하면 많은 자료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 인식 학습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들을 어떻게 다 구할 겁니까? 결국에는 무제한 업로드라는 정책을 통해서 자료를 얻은 거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딥러닝 학습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충분히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무료 정책이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구글 데이터 용량을 알아봤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서 보면 제 하드를 한번 본 건데요. 제 하드가 1테라짜리 하드가 있어요. 그러면 1테라 하드면은 아까 용량이 뭐였습니까? 1024기가바이트죠. 그래서 1024기가바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931기가바이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야 사기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이트를 갖다가 진짜 바이트만 계산한 거예요. 바이트만. 앞에 바이트 계산한 거 보이죠? 근데 이 바이트는 다 1024가 아니고 1000바이트씩 막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24가 다 빠지겠죠. 그래서 메가헤르츠도 24가 빠지고 기가헤르츠도 24가 빠지고 킬로바이트에서 24가 빠지고 다 빠지니까 그 빠진 게 나중에 모아보니까 약 한 70기가 정도가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테라바이트 하드를 기가바이트로 포맷해서 보면은 931기가바이트가 나옵니다. 1024가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위에 다 24가 다 있죠. 24가 다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테라짜리 하드를 사서 포맷하면요 1테라바이트가 나오지 않고 931기가바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거 무서운 화면이죠. 여러분 데이터 그러면 컴퓨터 만질 때 제일 무서운 거 포맷 하시겠습니까? 액세스 할 수 데이터 오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 빵 뜨고 이런 거 나오는 순간 하죠.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데이터 다 날아갔거나. 자, 이런 게 왜 나오냐?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충격을 갔을 때 당연히 이렇게 뜹니다. CRC 오류입니다. 하드디스크 못 읽을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예요. 파일 또는 디렉터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드디스크의 제일 첫 부분에 이 디렉토리를 표시하는 헤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충격이 가거나 기스가 가게 되면 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못 읽어요. 매개 변수가 틀립니다. 이것도 사실 기록이 잘못돼서 이렇게 막 컴퓨터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딱 에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되는 거죠. 010101 기록해야 되는데 한 곳에 0101이 딱 에러 난 거예요. 컴퓨터는 아주 정확합니다. 한두 개 에러 나서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한두 개 에러 나면 전부 다 에러가 나버려요. 다른 거 다 멀쩡한데 이 한두 개 에러 때문에 전체가 다 에러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기록하고 0101 기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보면 일부분이 깨져서 전체를 다 못 읽게 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복구센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드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 복구센터 가면은 앞부분에 약간 날아간 부분 빼고 뒷부분은 쫙 읽어서 찾아줍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010101을 앞에 있는 이거 일종의 맵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지도가 없이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복구센터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읽은 01001 숫자를 이게 그래픽 이미지인지 워드 파일인지 또는 3D 파일인지 또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그냥 조그마한 파일인지 이런 걸 다 또 분석해내서 그걸 다 만들어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조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컴퓨터 일반적인 작업을 할 수 없이 아주 전문적인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데이터 복구로 돈을 버는 거죠. 많은 비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중요한 컴퓨터 관리법인데요. 아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정말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데이터 날리는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백업이에요. 백업.
하드디스크를 또 하나 해가지고 카피를 또 하나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USB가 위험하다는 게, USB 안에만 데이터가 있다? 그건 거의 자살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USB는 언제 데이터가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백업본을 내 원래 하드에 두어야만 됩니다. 이런 에러가 났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복구센터 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면. 아니면은 새로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스크래치가 나서 물리적으로 포맷을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논리적 오류라면은 포맷만 해도 되지만, 물리적인 오류, 정말 스크래치가 난 것 같은 경우에는 버려야 돼요.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충격 줘서는 안 되고요. 다음에 데이터는 항상 백업을 해서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USB입니다. USB 장치 인식 실패. 이거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2인치 저기 외장 하드 저 안에 뚜껑 연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외장 하드도 결국 물리적인 하드예요. 그래서 에러가 충격 가면 당연히 에러 납니다. 이 외장 하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USB 단자 모양을 보면요, 저 보통 이게 USB 2.0인데 3.0은 더 복잡해요. 2.0만 보면은 지금 저 그림 보시면 금속이 된 게 4개가 있죠. 4개가 금속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조금 짧죠. 중간이. 옆에가 길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긴 게 먼저 닿이고 그 다음에 짧은 게 닿이는 거예요. 딱 끼울 때. 이게 동시에 닿으면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조금이라도 스파크 덜 일어나라고 긴 게 먼저 닿이고 짧은 게 닿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짧은 거 2개, 양쪽이 긴 거 2개예요. 이게 핫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서도 꼽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저 컴퓨터 처음 할 때는요, 컴퓨터에 뭘 연결하려면 컴퓨터를 다 끄고, 이게 스카시 방식인데 다 끄고 연결한 다음에 외장부터 켜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 켜고 이 켜는 순서가 틀려도 인식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콜드 플러그라고 하면, 요즘 핫 플러깅이 뭐냐면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그냥 틱 꼽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컴퓨터 켜져 있을 때 꼽았다? 당연히 스파크 나면서 고장났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켜져 있을 때 또 꼽아도 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보안을 하더라도 미세하게 스파크는 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로또 맞듯이 딱 어쩌다가 스파크가 딱 무리를 주게 되면 USB가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USB를 믿지 않아요. USB는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드디스크에 백업본을 둡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USB는 언제나 날아갈 수 있다. 외장 하드도 정말 운이 안 좋으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백업본을 항상 잘 보관해 둔다라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과 학생들한테 수업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를 날리는 사람이 꼭 한 명이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제발 틀리기를 바라면서. 근데 제가 할 때 한 반 정도는 맞아요. 되게 무슨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저 데이터 저도 이렇게 백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제가 날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백업을 안 해가 날려가지고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백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드 날린 걸 보면은 보통 한 4, 5년에 한 번씩은 하드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예기치 못하게.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진짜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되는 것 같아요. 대충 확률로 계산해 보면은 이제 우리 학과 학생이 이제 한 18명이니까 19명이니까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 매년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꼭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런 블루 스크린은요, 꼭 열심히 작업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열심히 작업할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는 0101을 열심히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열심히 기록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즉 업무가 최대한 로드가 걸릴 때 나름 이 컴퓨터도 열이 막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에러가 날 확률이 많아져요. 그 0101이 정확하게 될 것 같은데 반도체라는 게 결국 기판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걸 사진 찍듯이 딱 찍거든요. 이 사진 찍은 게 이게 열이 나면서 약간 일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했던 선이 붙어버리는 거죠. 에러 나겠죠. 열심히 0100을 기록하다가 하나가 팍 튀면은 에러가 나기 시작하면은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열심히 작업할 때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업을 제출해야 돼서 최종 과제를 제출해야 돼 열심히 밤샘 작업하면서 막 렌더링을 걸면서 컴퓨터는 열심히 돌아가고 데이터 입출력은 많아지고 그렇게 최고의 순간에 당연히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컴퓨터는 급하게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블루 스크린이 빵 뜨는 거죠. 그게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소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계속 제가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변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컴퓨터 안에 먼지 안 끼게 하고 데이터 정리 잘 하고 하드디스크에 충격하지 않게 하고 쿨링 시스템 잘 돌아가게 하고 평소에 쓸데없는 프로그램 깔지 않고 컴퓨터 안에 쾌적하게 하드디스크 여유 남겨두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에 촉박하지 않게 내 스스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곧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실제 실무 작업을 들어갈 텐데 그때 되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막 로드가 많이 걸리는 작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토샵 작업할 때는. 근데 프리미어 작업만 하더라도 데이터량이 확 많아져요. 프리미어 작업만 하더라도. 왜냐면 영상 소스를 가지고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미어 포토샵을 왔다 갔다 하면서 CPU 연산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업하다가 어느 순간 팍 날아가고 갑자기 하드디스크가 멈칫하는데 그 다음부터 인식이 안 되고 앞에 섹터가 다 날아가서 헤더가 날아가서 뒤에 데이터 인식 못하고 막 큰일 났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악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가 날아가는 사람이 한 명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컴퓨터에 로드가 걸릴 정도로 막 그렇게 쫓기듯이 작업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 컴퓨터실에 새로 컴퓨터 잘 들어왔어요. 충분히 데이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관리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